갑자기 미연에게 걸려온 전화. 강미연 씨, 한서준 아내분 되시죠? 저 김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서준이 자신을 친구고요. 변호사라 소개한 남자는 예, 미연의 남편 현장에서 서준과 소통하는 친구라고 분이 밝힙니다. 일하다가 인부 하나가 죽었는데 과실 책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서준이 경찰서에 있을 겁니다. 아마 전화 통화 안 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저기요, 워낙 그 보이스피싱이 변호사님. 많으니 침착하게 제가- 사실 확인부터 하려는 미연. 확인을 한번 좀 해볼게요. 그러나 서준은 전화를 받지 않고 곧이어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서준 씨 와이프 되십니까? 여기는 부산 중부 경찰서인데요. 방금 남편의 친구라는 변호사의 말은 사실이라고 밖엔 볼 수 없는 상황. 여보세요? 예, 재수 씨,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 갔나요? 예. 진짜 잘 들으세요. 다시 걸려온 김현수 변호사는 한시라도 빨리 근데 합의를 지금 봐야 한다 계속 재촉했고 달라지고. 그 제 법률사무소 사이트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서류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요. 제가 합의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조금만 남편을 기다려주세요.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무려 7천만 원을 입금하게 됩니다. 가슴 졸이며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미연에게 드디어 서준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미안아, 왜 이렇게 많이 전화했어? 나 전화 못 받았네. 어디야? 현장이지. 아니, 핸드폰이 먹통이 돼가지고. 지금 경찰서 싸늘하다. 당신 친구 중에 김혜수라고 있지? 누군데? 아니, 모르는데? 미안아. 싸늘한 기분이 들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보이스피싱이요. 소셜 커머스 강사 남현결입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무섭죠.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물론 영화에 난 거는 좀 뭐 그렇게 극적으로 됐겠습니다만은 실제도 이 개인정보 확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부 수집을 해서 중국에 팔아는 게죠. 실제 우리 개인정보는 거의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뭐 사이트가 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본 작성을 한다, 입고한다, 이거는 예전처럼 어리숙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난 일 속에 섞여서 완전히 속을 수밖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 ATM기 이런 데 돈을 찾는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환전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이런 바꾸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경찰분들의 얘기는 어느 한 조직을 잡더라도 실제로는 전체를 찾아낼 수가 없답니다. 다 조직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잘하는데 이 한번 뉴스를 들어보시죠. 경찰 조사 결과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착신자에게 국내 발신인 것처럼 번호를 변작한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변작한 기술이다 이런 게 뭐냐면 예전에 전화를 걸면 070 또는 국제전화입니다 이런 게 뜨잖아요. 요즘 그렇게 안 뜹니다. 이 변작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변작기를 설치해 놓으면은 010으로 전화가 바뀌어 버려요. 예, 010 그다음에 뭐 완전 그래서 이게 진짜 아는 지인의 번호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변작기를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은 이 변작기를 국내 곳곳에 설치한 사람이 검거가 됐어요. 이 뭐 고시텔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뭐 이런 데 서는데 이런 데다 살짝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 설치해 놓고 이렇게 이제 번호를 바꿉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는 사람 번호로 오죠.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방법이 일단 정부기관 사칭, 특히 뭐로 사칭해서 오느냐? 검찰청,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경찰, 뭐 최근에는 이거 코로나가 이제 많으니까 지원금을 할 때 이렇게 살짝 이 링크를 섞어 가지고 오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이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는 그 진짜 목소리입니다. 그 혹시 맞습니까? 보이스 피싱 목소리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고요. 신인철 수사관입니다. 네네. 다름이 아니라 본인 납부로 연루된 사건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성우는 괜찮으세요? 예? 본인 납부로 연루된 사건 때문에 몇 가지 확인 전화 드린 것입니다. 네네. 괜찮으십니까? 네네. 혹시 서울 출신이고 37세 예,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뭐 이렇게 오죠? 예, 이렇게 오면 또 하나 들어보시죠. 입니다. 일단 이 목소리입니다. 전화드린 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전화드린 원인은
혹시 본인께서 이 두 부의 통장을 개설을 하셔서 이 김정호 주범에게 불법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시고 본인의 통장을 고의적으로 양도를 하신 건지 아니시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명의도용 피해 당하신 피해자 분이신지 저희가 그 부분 확인차 연락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일단 본인을 뭐 저희가 가해자 취급을 하고 연락드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정도 피해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소환장 발부를 안 해드리고 1차적으로 피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정도로 굉장히 뭐 진짜 수사기관 같이 이렇게 전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이건 금융감독원에서 피해 사례를 쭉 조사해서 지금 나옵니다만 실제 있는 사항들, 있었던 사항들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는 무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그리고 명의로 통장이 발급돼 돈 세탁되는 걸 적발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경찰 수사과입니다. 어디 은행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는 기업 선생님의 정보가 도용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서울 검찰청입니다. 몇 월 며칠 법정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확인이 필요하다면 성함과 주민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뭐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들어오고 또 어디로 확인해 보세요. 이러고 이제 어디 검찰청으로 확인해 보세요 하고 전화로 저희들이 검찰청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앱에 개인 악성 앱이 개인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렸으면은 그리 전화를 해도 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화가 연결돼 갑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무섭게 지금 이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많이 들어오는 게 지인 사칭이에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은 스마트폰을 악성 앱을 하나 가지고 털어가지 않습니까? 털어가면은 모든 전화번호부, 거기에 주소로 연락처를 빼갈 수 있기 때문에 관계까지 다 알아요. 자녀 관계인지 친구 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 그래서 자녀 명의로 또는 친구 명의로 이렇게 그 폰으로 옵니다. 그 전화번호로.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세상이 됐죠.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떻게 엄마 큰일 났어. 이런 말들을 엄마가 계속하고 이어 엄마를 납치했다며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엄마는 좀 만나서 너하고 어머니가 우리 막 바꾸자고요. 100만 원이 보시면서 하면은 내가 100만 원짜리 어머니 손가락 하나씩 잘라버리고. 예, 악성 앱이 이런저런 연결로 얼마든지 이게 깔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이제 이 지인으로 들어온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례들입니다. 자, 아들이라면 휴대폰에 카톡과 문자 메시지, 카톡과 문자 메시지로 왔어요. 자기 폰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엄마 이거 좀 해줘. 내가 사이트하고 이걸 보낼 테니까 이거 설치하고 그 설치한 대로 그대로 해줘. 이래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너라는 대로 통장 넣고 비밀번호 넣고 신용카드 번호 넣고. 이건 보통 뭐 신용카드 비밀번호 이런 거 넣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가입하려고 해도. 그렇게 다 넣고 신분증 찍어 보내고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현금 서비스 720만 원, 대출 2,990만 원을 해먹어 버렸어요. 이 보이스피싱에서. 참. 그 다음에 또 딸이 보낸 이 전화예요. 엄마 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문자밖에 안 되니까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서 또 이런 거 깔아줘, 뭐 이런 거 해줘.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래가지고 또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금융기관 사칭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사칭. 예를 들면 뭐 저금리 상품 있다, 뭐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와요.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어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권유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 저는 지금 당장 대출할 뭐 그런 거 의향도 없고 그런 것. 그러시면은 뭐 고객님의 한번 신용 등급하고 지금 이자를 싸게 이렇게 낮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자가 얼마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얼마까지 이게 융자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나 보세요. 이래가지고
뭐 하니까 그럼 알려면은 운전면허증을 한번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 운전면허증 가지고 대포폰 만들고 신분증하고 대포폰 가지고 증권회사 비대면 계좌를 만들었어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계좌가 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오직 면허증 하나만 줬을 뿐인데 지금은 이런 정도로까지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와요. 카드사 같은 데서 전화 왔어요. 실제 카드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카드가 잘못 발급되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지금 통장에 돈을 일단 안전한 계좌로 옮기시고 이 카드 문제를 처리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거 하면은 지금 들으시는 분은 아유 그런 걸 왜 내가 왜가 이렇게 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제 교육 받으신 분의 이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실제 굉장히 이런 거를 전해준 카드사가 고맙더래요. 너무 왜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그 은행 가서 돈을 찾았대요. 현금을. 그러면서 깜깜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이상하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속았답니다. 이런 경우가 주변에 많아요. 그 다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 마트인데요. 회원님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인데 이거 보니까 지금 회원님은 여자신데 이건 남자분이 와서 하시네요. 그래 이상해서 제가 마침 경찰이 와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이따 경찰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은행인데 누구 씨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겨 돈 찾아오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제가 경찰을 이걸 불러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할 테니까 경찰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전화 오는 거예요. 다 가짜지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게 알기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이 제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연 인출 이체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입금자가 100만 원 이상,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99만 9천 원까지는 아니에요. 100만 원 이상이면 일단 입금을 하면 입금 후 30분. 30분입니다. 30분. 30분 동안은 현금을 못 찾아요. 이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라 모든 돈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령 자녀한테나 또는 누구한테 돈을 100만 원을 보내줬다. 그래도 30분 안에는 현금을 못 찾습니다. 돈이 그리 넘어가도. 요거는 보이스피싱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요건 참고로 하시고 만약 내가 돈을 입금을 했다. 이거 보이스피싱한테 내가 당했다 그러면 얼른 은행 가셔가지고 출금 정지를 시키세요. 그러면은 30분 이내는 가능합니다. 그게 지나면은 그 다음 돈을 찾아버리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절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보이스피싱에 뭐 그것이 검찰청이 왔든 어디 왔든 안 속는 제1의 방법은 검찰청이다 경찰이다 금융감독이다 그러면은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의 폰으로 내가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나 또는 금융관들에 확인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 폰을 확인했을 때는 악성 앱이 깔려 있으면 그쪽으로 전화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저금리를 해준다 뭘 해준다 이런 거 나오더라도 직접 내가 거의 찾아가겠다 그랬어요. 제일 이쪽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당혹해하는 건 내가 찾아가겠다 아니면 내가 그쪽으로 다시 전화를 걸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네들이 좀 꺼리든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